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사는 독일 한주원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첫째가 유치원에서 졸업 파티를 했는데요. 그 유치원에 저희 둘째가 다시 다닐 예정이어가지고 어제 또 맛보기 날이라고 해서 이렇게 잠깐 2시간 정도 놀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녀왔어요. 제가 지금 현재 독일 유치원의 어떤 처음과 끝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독일 유치원의 입학 절차부터 졸업까지에 대한 모든 저의 경험과 팁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입학 절차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저희 아이를 총 2개의 유치원에 각각 다른 도시에서 보냈었는데요. 둘 다 사전에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는 절차가 꼭 필요했습니다. 등록 시기는 올 8월 입학을 앞둔 사람들에게 집으로 한 작년 9월 달쯤, 이전에 9월 달쯤에 편지가 와요. 이 동네 어떤 유치원들에 대한 정보들, 정원이 어떻게 되는지, 뭐 한번 맛보기 날을 가질 수 있는 날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오고 그다음에 11월 달에 인터넷으로 신청을 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이제 2월 달에 그 인터넷 그 사이트 안에서 발표가 납니다. 자리를 받게 됐는지 못 받았는지에 대해서. 저희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원하는 유치원을 3개에서 한 5개 정도까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사전에 좀 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필요했고요. 이 정보를 얻는 꿀팁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다른 주 얘기를 들어보니까 희망 유치원 선택이 무한대였다고 해요. 거기서 주의하실 점도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독일 유치원을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를 하시려면은 독일의 대표적인 공영 기관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면 그 공영 기관이 트래거라고 불리는 유치원 운영 관할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대표적인 곳 5가지가 인제 디아코니 하면은 어떤 그 개신교 단체죠. 그다음에 카리타스 여기는 천주교가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아르바이터 볼파트라고 아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그 노동자들을 위한 어떤 그런 단체, 그다음에 Deutsches Rotes Kreuz라고 해서 적십자 단체, 그다음에 Paritäter라고 해가지고 그 종교 색깔이 없는 그런 단체. 대표적으로 5가지가 있고 대부분의 독일 유치원들은 그 관할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특별한 경우로는 대학교 안에 있는 그 교직원이나 학생들 자녀들을 위한 그런 유치원, 아니면 뭐 숨 유치원 그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유치원마다 최소 가능한 나이도 다 다른데 대개는 만 2살 이상을 받는 곳이 많습니다. 가장 아기가 어릴 때 받는 곳은 4개월부터 받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유치원 같은 경우는 동네에서도 굉장히 유일무이한 유치원에 속해요. 자리 받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리고 만 2세부터 받는 유치원들도 그 2세 반은 TO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유치원 같은 경우는 총 정원이 60명인데 만 2세 반은 12명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만 3세 이전에 아이들이 자리를 받기는 사실 정말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제 저의 경험을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교회 그 디아코니에서 운영하는 교회 부속 유치원이었고 둘 다 만 2세부터 등록이 가능했어요. 이제 제가 그 유치원을 선택했던 이유는 저 역시도 한국에서 미션 스쿨 출신인데 저는 성인이 돼서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유학생 때 이제 독일 현지 교회를 다니면서 유치원 아이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뭐 이런 행사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제 눈에. 그래가지고 막연하게 나도 만약에 내가 독일에서 아이를 낳고 키운다면 이 교회 유치원에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등록할 때 저는 별로 뭐 고민하지 않고 교회 유치원을 선택해서 등록을 했고요. 두 곳 다 제가 원하는 시기에 자리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종교와 상관없이 내가 유치원을 어디를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는 사실 이게 꿀팁이라면 꿀팁인데 방법이 딱 한 가지뿐이에요. 뭐냐면 동네 놀이터에 가셔가지고 이 우리 아이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 엄마들에게 스몰톡을 좀 하시면서 너네 아기 몇 살이야? 어디 살아? 되게 귀엽다. 뭐 이런 것 좀 하시면서 유치원은 다닌다면 만족해? 어디로 다녀? 뭐 이런 대화를 좀 이끌어 나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되게
무궁무진한 정보들이 나와요. 유치원 결정을 좀 하셔야 되는 시기에는 마음을 여러분들께서 여시고 그 동네 엄마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정보를 좀 얻어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희는 외국인 엄마니까. 근데 물론 자리 받기가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예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거는 저희가 외국인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독일 사람들도 자기가 복직을 하면서 애를 꼭 유치원에 보내야 되는데도 못 보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제가 지난 영상에 잠깐 언급드렸듯이 이게 공식적이진 않지만 독일 유치원들의 어떤 그 우선순위가 있어요. 뭐 한부모 가정이거나 형제 자매가 많거나 아니면은 이미 형제 자매가 그 유치원에 다니고 있거나 하면은 우선순위가 올라간다. 이게 엄마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어떤 물밑 작업 따로 없이 그냥 인터넷으로 내가 그 시기에 맞춰서 등록을 했는데 자리를 딱 받았다 하시면은 이거는 진짜 로또 맞으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조건 야자긴 하셔서 보내셔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절을 하게 되시면 그 바르테 리스트에서 가장 밑으로 다시 밀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로 기약이 없어진다. 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희망 유치원을 아무리 내가 무한대로 선택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내가 꼭 보내고 싶은 곳만 선택을 하셔서 등록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를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사실 그렇게 막 유쾌한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우선순위에서 저희가 한참 밀렸거든요. 아이도 한 명이고 맞벌이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독일 유치원에 이 원하는 시기에 자리를 얻을 수 있었던 어떤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물론 인제 저는 기독교 유치원만 선택해서 보냈으니까 거기에 한정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외국인으로서의 전반적인 독일 생활과 약간 직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던 유치원 두 곳은 둘 다 이 실세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원장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로 그 유치원에서 오래 근무하신 어떤 선생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인제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독일 교회에 되게 꾸준히 출석을 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과도 어떤 사적인 컨택이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릴지 눈치채신 분들이 벌써 있으실 거라고 믿어요.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과 어떤 이 유치원 실세분과의 교류에서 저희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간 거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국 사회는 뭔가 더 인맥이 중요할 것 같고 독일은 뭔가 정해진 어떤 그 법칙에 따라서 투명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독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외국인 신분으로서 독일에 살다 보면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인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느꼈어요. 독일어로도 비타민 B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배지웅 하면 어떤 관계에서 오는 워낙 이 독일 사람들이 안전한 거를 좋아하는 성향 때문인지 굳이 검증이 안 된 이 외국인들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는 않더라. 근데 만약에 누군가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 신뢰할 만해 하고 소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거를 되게 철석같이 믿고 마음을 열더라. 이런 경험을 독일 살면서 꽤 자주 했었어요. 결론은 저희가 그렇게 자리를 받을 수 있었고요. 또 이게 진짜 막 밖으로 드러내지만 않을 뿐이지 절대 아니다라고도 말할 수도 없는 게 이제 저희 독일 친구 같은 경우도 걔는 이제 맞벌이인데도 아이 유치원에 자리가 없어서 못 보내고 있어서 계속 이 조부모님들한테 며칠씩 맡긴 거예요. 근데 마침 집 근처에 유치원이 딱 한 자리가 났는데 그 자리를 얘가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도 받으면서 느꼈던 게 그 유치원이 이제 그 아기의 아빠가 직접 다녔던 그런 유치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도 이 가족하고 잘 아는 그렇게 돼서 자기네들이 받지 않았을까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에서 원하는 유치원에 자리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 유치원에 찾아가고 선생님들께 이 가족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자리가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어떤 어필을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유치원 비용적인 측면에
유치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독일 생활 장단점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는데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원비가 다 달라집니다. 근데 특히 또 만 3세 미만의 아기들은 원비가 더 비싸요. 만 3세 이후의 아이들보다. 그래가지고 조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또 아이 둘을 만약에 같이 보내게 되면 둘 중에 더 원비나 뭐 학교 방과 후 비가 저렴한 아이가 50%였나? 뭐 이렇게 혜택을 받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인제 여기까지가 어떤 공식적인 이야기였다면 저희가 외국인으로서 이 독일 유치원의 아기들을 적응시킬 때 현실적으로 어떤 게 필요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 이거 지금 대본도 없습니다. 그냥 수다 떠는 것처럼 해 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생님들이 저에게는 유일한 어떤 그 헬퍼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나 다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존경의 마음으로 선생님들께 애정 공세를 많이 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요. 크리스마스 때나 부활절이나 그다음에 저희 아이 생일에 요렇게 선생님들에게 꾸준히 아주 약소한 선물을 나눠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부활절에는 선생님들께서 저를 생각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선물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러는 독일 엄마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다는 게 입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외국 엄마다 보니까 저희의 모든 마음을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 어떤 이 선물로 감사함을 표현한다든지 하면은 그게 확실히 저희 아이한테 오는 유리한 것이 있더라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진짜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독일 유치원에서는 우리 아이가 생일 파티에 얼마나 많이 초대받았냐 못 받았냐 이거에 따라서 아이가 적응을 잘한다 안 한다 이게 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생일 파티 초대받으면은 되게 그게 자랑으로 여겨지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근데 인제 저희 아이가 초대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 먼저 저희가 열어주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보통 이제 뭐 5살 생일이면 5명 초대하고 6살 생일이면 6명 초대하고 뭐 요런 문화가 있어요. 아이의 생일 파티를 열어서 집으로 초대해서 다른 아이들과 관계를 만들어 주는 거 고렇게 하는 게 힘들어도 필요하겠다. 아이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거기 왔던 애들 중에 또 몇 명은 저희 아이를 초대하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플레이메이트는 막 열성적이진 않아도 한두 명 정도는 만들어 주시는 게 확실히 유리하다. 왜냐하면 3살이 지난 아이들은 특히 더 유치원에 적응할 때 친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갈리기 때문에 꽤 중요하더라. 근데 요거를 만드는 팁도 사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다른 친구 생일 파티에 가서 거기 초대받은 애 중에 자기 말고 또 다른 유일한 남자아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급속도로 친해져서 유치원에서도 둘이 의지하고 놀면서 뭔가 적응을 확 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인제 그것이 없으시다 하시면은 엄마가 억지로라도 뭐 유치원 끝나고 놀이터에 가서 그 유치원 엄마들 만나면 같이 뭐 또 얘기를 해 본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아이가 뭐 "놀고 싶다." 하는 아이가 있으면 쪽지를 써 가지고 뭐 "얘가 놀고 싶은데 너네 시간 될 때 연락 줘." 이런 식으로 전화번호 써 가지고 그 친구 가방에 넣어 놓는다든지 뭐 요런 방식으로 초반에는 적극적으로 엄마가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겠다. 사실 모르겠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코로나였어서 더 인제 못 만난 것도 있지만 그래도 막 애기들이 어렸을 때는 뭐 그런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요새 졸업반이 되다 보니까 진짜 엄마들이 눈에 불을 켜고 막 플레이메이트를 서로 막 만들어 줘서 서로 놀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거를 너무 많이 제가 경험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엄마 만나서 얘기할 기회 있을 때에도 뭐 "우리 말고 너네 또 누구랑 놀아?" 막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받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노력을 하시는 거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제 마지막으로 나가는 팁이 이 독일 사람들이 진짜로 말을 하지 않으면은 자세히 봐주지 않는데 말을 하면은 되게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고 자기네들끼리도 회의하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뭐 친구한테 슈펠 그 삽으로 이 눈 쪽 옆에를 맞고 여기가 이렇게 상처가 나서 피가 살짝 나서 집에 왔었어요. 그래서 인제 저는 막 "너 왜 그러냐." 막 이렇게 했더니 걔가 슈페로 때렸다. 근데 아무도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다쳤다는 거를. 근데 인제 저랑 저희 남편이 약간 얼굴이고 하니까 굉장히 예민했죠. 화도 나고 또 말을 안 해준 것도 되게 좀 실망스럽고 그래서
저희 남편이 이제 바로 전화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 줘서 되게 샤대라고 생각을 한다." 그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직접 또 저희 남편이랑 저랑 막 다 같이 가 가지고 쪼끔 인제 "조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선생님들한테 어필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다음부터는 어디 넘어져서 상처 나는 거 선생님들 저한테 다 말해 주시고, 그다음에 누구 친구랑 싸워 가지고 좀 제가 울었다, 그런 얘기 다 말해 주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일이 있었을 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넘어가시는 거 독일에서는 절대 안 된다. 무조건 작은 일이라도 내가 그거가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은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 꼭 저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인성이 되게 좋으신 분들이어서 막 저희에게 막 섭섭해하고 막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인성이 별로인 선생님들 많으세요. 주위에 얘기 들어보면. 그럼 인성이 별로인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진짜 죄송하지만 더 세게 나가야 돼요. 독일을 좋아하지만 그럼에도 독일 사람들에게 진짜로 부정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강약 약강. 전 진짜로 이 사람들의 어떤 민족성을 그렇게 보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세게 나가셔야 된다. 만약에 이걸로 마음고생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제가 지난번에 찍었던 요 영상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인제 이 유치원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신뢰를 아이한테 계속 보여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인제 아이도 선생님들한테 문 열고 선생님 좋다고 말하고, 뭐 저번에는 저한테 "엄마도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처럼 폭발하지 않고 나를 혼내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 막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되게 웃긴데, 신뢰감을 쌓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역시 얘네도 2개의 언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고 오겠어요. 왜 모국어만큼 잘 들리지도 자기 표현을 잘 하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 진짜 초반에는 딴 거 없이 "너무 잘했다. 너무 최고다. 나는 너가 하는 게 힘든 건 거 다 안다. 너는 진짜로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이거를 계속 좀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응원하는 거, 요게 가장 사실은 필요하더라, 독일 유치원 생활에서. 그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코멘트 달아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유용한 정보들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Tschüss, bis zum nächsten Mal. Es ist toll, dass ihr da seid, jetzt geht's los.